하는 분류에서요. 우리가 기억 방식에 따라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지는데요. 이 메모리 중에서 대표적인 D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쪽에서는 그 중요한 것이요. 이 D램 부분하고 플래시 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D램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방식에 따라서는 바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분류가 된다. 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메모리 반도체는요, 기성복이다. 대표적으로 범용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뭐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눠진다. 그래서 먼저 D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 그러죠. 이 약자입니다. RAM, 램이라 그러죠. 이 램이라는 것은 저장된 정보를 읽거나 다른 정보를 기억, 그래서 그 CPU, 중앙처리 장치죠. 여기에 주거나 받을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휘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한국 반도체의 주력 산업이다. 주력 품목이다. 자, 메모리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을 키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비도 지금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 쪽에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모든 전자제품의 기억 장치로 사용이 된다. 다만 이것이 휘발성이 있다. 전원이 끊어지면 정보가 지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D램은 컴퓨터, 모든 컴퓨터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휴대폰의 사용 비중이 증가한다. 바로 모바일 D램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 휴대폰 쪽, 태블릿 PC 쪽, 이쪽에 모바일 D램의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로 이 D램이라는 것은 PC에서, 컴퓨터에서 CPU를, 이 중앙처리 장치를 보조하는 기억 장치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90% 이상이 바로 CPU, 센트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그러죠. 이 CPU라는 것은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연산하고 제어하는. 그래서 이 램이 왜 있냐 하면은요, 이 램이 그 HDD, 바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그랬죠. 이 저장 장치가 이 CPU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이 그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D램이 수행을 합니다. 자, 이것이 D램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 열어보시면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D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2011년 4분기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53.8%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20%, 그리고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이 7.3, 엘피다가 17%. 옆에 보니까 키몬다는 그 2009년에 치킨 게임에서 사라졌죠.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피다도 파산이 되었고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012년 3분기를 보니까요. 자,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43.2%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저번 그림에서는 54%까지 차지했었거든요. 삼성이 53.8이요. 근데 오히려 2012년 3분기를 보니까 삼성이 43% 줄어들었다. 자, 메모리 쪽은 줄어들고요.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이 메모리 쪽은 그렇게 그 부가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쪽은 부가가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은 이 비메모리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24%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엘피다랑 마이크론이 이제 합쳐지면은요. 마이크론 지금 비율이 많이 올라갔죠. 합쳐지면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 정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모바일 혁명과 메모리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PC 성장기를 거쳐갖고 모바일 폰의 성장기로 지금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의 본격적인 성장기로 들어갔다. 자,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 주도를 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2000년대 들어서는요, 노키아, 삼성전자, 인텔, 시스코, 퀄컴 등이 주도를 한다. 근데 실제로 이제 노키아는 아주 철옹성이었죠. 휴대폰 쪽에서. 근데 지금은 상당히 기술력에서 좀 뒤쳐져가지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서는 애플, 구글, 삼성전자 실적으로 이 3강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자, 점진적으로 지금 애플이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D램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D램의 역사는 한마디로 치킨게임의 역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1995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2년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거의 3대 업체로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진입장벽 역할을 할 겁니다. 자, D램이라는 것은 1970년 인텔이 처음 생산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7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다. 자, 인텔이나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근데 실질적으로 80년대 이제 일본이 전성기를 거치면서 인텔은 CPU 쪽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80년대 전성기를 누리면서 도시바나 NEC, 히타치, 후지츠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결국은 70년대 한국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면서 90년대 드디어 삼성전자 독주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일본이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NEC랑 히타치를 합쳐가지고 LP다, 일본의 희망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참지를 못하고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D램의 역사는 한마디로 치킨게임의 역사다. 자, 그러면 D램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나, 어떻게 변해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년대 인텔이 D램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78년대에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미국 기업들이 독점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 70년대 말에 도시바, NEC, 후지츠, 히타치 이 일본 업체들이 진입을 해가지고요. 바로 80년대에 D램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현대전자 1983년대에 한국 업체들이 진입을 했다. 현대전자는 나중에 이제 LG 반도체랑 합쳐져 갖고 하이닉스를 만들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다시 SK 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SK 하이닉스로 변하고요. 결국 일본 업체들이 특세를 하면서 인텔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램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 기업으로는 지금 유일하게 마이크론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1992년도에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에 독일 지멘스 반도체 사업부를 인피니언으로 분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NEC와 히타치 이것을 합작을 해서 일본이 LP다를 만든 것이 2002년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일본이요. D램에서 밀려나면서. 근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피니언도 결국에는 D램 사업부를 키몬다로 분사를 했는데, 키몬다도 2009년도에 치킨게임에서 지면서 결국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초에 엘피다가 결국은 또 파산으로 내몰렸고요. 결국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치킨 게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그 치킨 게임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이상 대만 업체들은 거의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나냐나 프로미스나 이런 회사들은 거의 비상 상태고요. 자, 반면에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마이크론이 인수한 엘피다 이렇게 해서 3강 체제로 굳어지면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시장으로 변화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또 각별한 관심을 갖고요. 자, 오늘은 D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플래시 메모리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